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평소보다 좀 많이 어둡죠? 처음으로 늦은 시간대에 찍어보는데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.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를 다녀왔는데요. 이것저것 조금씩 사다 보니까 추천할 만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일본 쇼핑 리스트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. 그러면은 시작할게요. 우선 저는 향수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향수를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시로 제품인데요. 저는 이렇게 2개 사왔어요.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은 달라요. 이거는 향수고 이거는 헤어미스트입니다. 애초에 저는 향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면세에서 이미 하나 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헤어미스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이게 미모사 향이거든요. 이게 한정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향은 헤어미스트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향수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시로 브랜드 향수를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상당히 좋더라고요. 일단 칙칙 그냥 아무데나 가볍게 뿌리기에 좋고, 그리고 향기 자체가 호불호가 엄청 심한 향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대중교통 탈 때도 괜찮고 가족 행사 갈 때도 괜찮고요. 딱히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고생하지 않을까? 이런 걱정은 없는 향들이 많았어요. 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미모사 향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티 향인데 애초에 저는 얼그레이티가 좀 궁금해서 간 거였거든요. 원래는 쓴향을 되게 싫어하고 맛으로 느껴지는 건 더 싫어요. 좀 쓴향 이런 건 힘든데 얼그레이 향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과연 이 향수에서도 그 향이 날지.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얼그레이 특유의 향이 확실히 확 뿜어져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거 보다가 이렇게 2개를 결정했는데요. 헤어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지속력이 1-2시간 정도? 그리고 이 향수는 한 3-4시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생각보다 발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, 일단 옷에나 이런 데에다가 툭툭 2번 정도? 2-3번 이렇게 뿌리고 나가도 좀 시간 지나도 향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.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호불호가 강한 향이 아니어서 섬유유연제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. 반면에 내가 원하는 아이덴티티를 좀 표현하기는 어렵다? 근데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여기저기 뿌리기도 좋고, 게다가 이 향수는 병이 약간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헤어미스트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할까요? 좀 가벼워요. 그래서 휴대도 좋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일본 가시는 분들 중에 조만간 뭐 기념일 선물을 사야 할 것 같다, 아니면은 기념품을 사야 하는데 좀 괜찮은 걸 사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오사카 신사이바시 쪽에 있는 다이마루 백화점 1층에서 구매했고요. 직원분이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5,500엔인가? 뭐 그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면세로 적용을 해주세요. 여권 제시하면은 면세 가격으로 결제를 해주시는데 구매한 것들을 다 밀봉해 주시거든요. 그거는 일본 출국할 때까지 사용하시면 안 되시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신발입니다. 저는 사실 일본 가기 전에 사올 게 뭐가 있을까? 하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니츠카타 이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사와봤어요. 일단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.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모델들도 되게 많고요. 제 발 사이즈가 235인데 좀 재고가 많이 없는 편에 속해요. 근데 이것도 그냥 12시 반 이쯤 가니까 있더라고요. 여러 가지 신어보고 결국엔 이 남색 으로 했는데 더워 보이지 않고 아무데나 신기 되게 좋아요. 이것저것 신어보니까 이게 좀 여기저기 매치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사왔는데 아직 사실 한 번도 안 신었어요. 사실 요즘 좀 바빠가지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최근에 벚꽃 펴가지고 저기 서울대공원 갔다 왔는데 거기를 그래도 좀 가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 반 걸릴 것 같은 거죠. 근데 괜히 거기서 신었다가 이제 새 신발 기대지 않았을 때 내 새끼발가락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직 신지 못했고 아마 한 주말이나 내일쯤 신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착화감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이것저것 신어봤을 때 그냥 무난무난하다, 가볍고 좋다 이 느낌이었고요.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진짜 엔화가 저렴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이 저렴해요. 그래서 여기저기 매치할 수 있는 신발을 원하시거나 오니츠카타 이거를 구매할 생각이다, 아니면은 여행 갔을 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재고가 진짜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오전에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, 다음은 화장품입니다. 근데 화장품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게 이거는 제 친구가 사길래 저도 하나 같이 사봤거든요. 괜찮아서 이 표지를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. 리베아 복숭아 향이고요. 이게 일본 가면 그래도 좀 기념품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가격도 괜찮고 일단 모양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입술에 그냥 펴바르기에도 좋고 둥글둥글한 거 쓰다가 이렇게 모양 좀 귀여운 거 쓰다 보니까 기분 그냥 괜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향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상큼한 복숭아 향을 생각했는데 살짝 좀 부드러운 복숭아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? 복숭아 향인데 크림이 좀 가미된 듯한 느낌?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좀 상큼한 복숭아 향을 기대하고 샀다, 나는 좀 그런 향만 좋아한다, 바닐라 향이나 좀 느끼한 향, 좀 달달한 향 안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. 저는 사실 단향이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귀엽기도 하고 그냥 휴대하고 다니면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.
좀 일본 가서 사왔다는 그냥 그런 추억도 좀 나름 깃들어 있는 것 같고 크림 향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일본 여행 가셨는데 기념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한번 사와보세요. 되게 무난한 선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기 힘든 제품이에요. 저는 정작 이게 우리나라 어디였죠? 올리브영인지 랄라블라인지 제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서 판매했을 때는 딱히 사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여행 갈 때는 이거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즘 화장품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.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저렴한 화장품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로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좀 물가가 올라서인지 많이 비싸져가지고 한번 사올까 해서 사왔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잔느입니다. 엄청 많죠. 이게 사실 저는 이거 사려고 작정했는데 보니까 이것저것 뭐 볼터치도 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샀는데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이거는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게 여기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이거를 산 게 평소에는 둘째치고 여행 다닐 때마다 진짜 하이라이터 따로 챙기고 쉐딩 따로 챙기고 하는 게 진짜 너무 귀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여행용으로 하나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어요. 아직 사실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고 그냥 테스터만 이렇게 사용해본 정도인데 색깔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너무 막 번쩍번쩍번쩍 하지도 않고 적당히 얼굴을 밝혀주기도 하고 쉐딩 컬러가 또 너무 막 진하지도 않고 좀 저는 진한 쉐딩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 입장에서는 좀 밝은 편이긴 해요. 근데 그렇게 색깔이 좀 누렇지 않고 살짝 획기가 도는 컬러여가지고 쿨톤 분들도 쓰기에 좀 무리 없을 것 같고 누르딩딩은 갈색 싫어한다라고 하시면 되게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. 저처럼 여행용 하나 필요하다고 하시면 가성비가 진짜 괜찮더라고요. 이거 하나 사오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이번에 세잔느 사면서 느낀 건데 이게 돈키호테에는 없고 썬드럭스토어에만 있더라고요.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돈키호테에 있다 그래서 돈키호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. 어쨌든 뭐 이거 구매 원하신다,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잔느인데요. 이거는 볼터치. 이게 제가 원했던 컬러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. 그나마 내가 좀 비벼볼 수 있는 컬러로. 톤 다운을 하고 한번 써보면은 이것까진 내가 좀 수용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좀 뽀송뽀송한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되게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제가 써봤던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제품들은 좀 뽀송뽀송한 게 많더라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유분기를 좀 뽀송뽀송하게 잡아준다. 발색력도 괜찮고요. 그렇게 뭉치지도 않아가지고 일본 가시면 테스트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자, 그리고 이것도 눈썹 아이브로우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 때 쓰려고 구매해왔는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가격도 괜찮고. 그리고 이것도 같이 사왔는데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 안 써봤어요. 근데 테스트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색력도 좋고 뭉치지 않는다.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고요. 좀 부드러워요. 보이시나요? 지금 이렇게 쑥? 여긴데 블러셔로 하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왔거든요. 그리고 여기 밝은 색도 마찬가지로 발라주면은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윤광이 차르르 돌긴 하는데 이거는 비교적 살짝 티가 나는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펄감 있는 블러셔를 사용하고 싶을 때나 좀 밝게 입체감을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려고 가져왔고요. 컬러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팥죽색이야? 뭐 말린 장미야?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막상 이렇게 피부에 올렸을 때는 그러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하이라이터로 쓰려고 가져왔는데요. 약간 보라색? 약간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완전 보라색인데 정작 올렸을 때는 살짝 밝게 살짝 올리긴 했는데 보라색 광선 같은 느낌은 없어서 좋더라고요. 확실히 보라색 하이라이터 자체가 얼굴을 좀 더 밝아 보이게 만들어서 그런가 좀 더 밝게 입체감을 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근데 아무래도 컬러가 이렇고 좀 티가 나다 보니까 양 조절은 필수다. 살짝 덜거나 좀 털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세잔느 마지막 아이브로우인데요. 이거는 제가 사용을 했던 건데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다시 넣어놨어요. 제품명을 제가 까먹을 것 같더라고요. 이건데 이게 저는 뚜껑 이렇게 있는 건가 했는데 그냥 이렇게 열면 나오더라고요. 일단 얇게 그려지기도 하고 발색력도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게 이 컬러인데요. 살짝 진한 컬러라서 눈썹 안쪽 채워주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심이 얇아서 빈 곳 채워주기도 좋고 무엇보다 발색도 좋고 색깔 자체도 너무 이질적인 느낌 없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진짜 휴대하기 해도 좋고 가볍게 그냥 평소에 쓸 수 있는 거 사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눈썹 필요하시면 이거 꼭 구매하시고요. 만약에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아이브로우 안 가져왔다 하시면은 이거 그냥 구매해가지고 쓰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좋아요. 자, 그 다음은 캔메이크입니다. 이렇게 3개.
여기는 제가 블러셔를 따로 사진 않았고요. 그냥 하이라이터랑 쉐딩만 이렇게 샀어요. 쉐딩은 제가 좀 필수로 생각하는 메이크업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2개를 구매를 해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컬러를 좀 자주 쓰거든요. 근데 턱에는 이런 것도 자주 써요. 제가 쉐딩을 고르는 기준은 일단 턱은 빡세게 들어가야 돼요. 나의 볼을 한 3kg 정도 빼줘야 돼. 근데 약간 이런 컬러가 그게 좋더라고요. 대신에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텁텁해 보여서 좀 그걸 조심해야 된다. 이거는 피부톤이랑 좀 맞거든요. 이렇게 획기가 돌면은 피부톤이랑 맞아서 좋고,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뭐 눈두덩이라던가 뭐 코라던가 이런데 쉐딩으로 잡아주기도 좋고, 그래가지고 이렇게 2개 다 써본 결과 뭉치지 않아요. 뭉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됩니다. 만약에 자연스러운 쉐딩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양 조절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나는 진짜 한 최소 2-3kg는 적어 보여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마음에 들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집 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요즘은 본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가격대도 진짜 괜찮고요. 그리고 이거는요, 캔메이크 하이라이터. 사실 제가 세잔느 하이라이터를 하나 더 구매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것만 딱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손가락으로 바를 거면은 이제 캔메이크를 추천하고 브러쉬로 바를 거면 세잔느를 추천드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차피 저는 브러쉬로 쓰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손가락으로 바르면 휴대하기 좋잖아요. 사실 그거예요. 맞아요. 브러쉬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게 아무래도 여행 갈 때 편하다 보니까 여행 갈 때 챙길 용도로 이렇게 가져왔고요. 입자가 상당히 고와요. 이게 보이시나요?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발라가지고 고르게 펴발려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뭉치지 않고, 그렇다고 해서 색깔 자체가 엄청 엄청난 광을 내뿜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데일리로도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파우치에도 가볍게 이렇게 넣고 다녀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브러쉬에 바르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. 보시다시피 뭐 크림 제형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브러쉬로 발라도 무리 없으시고요. 저처럼 휴대할 거다 아니면 여행 갈 때 쓸 거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마찬가지로 이렇게 캔메이크 제품도 썬드럭스토어에서 구매했고요. 매장도 같은 곳에서 구매했습니다. 자, 다음은 진짜 그냥 기념품 같은 느낌인데요. 이 빛 2개, 이거 보이세요? 이거는 제가 친구 주려고 산 거고, 이건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. 같이 여행 간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, 같이 못 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키티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메가돈키호테 갔을 때 사다 주면 좋을 게 뭐가 있나 보다가 그래도 빛이어가지고 이거 평소에 쓰기도 좋고 거울은 이미 있는 것 같으니까 빛으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. 마찬가지로 저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얘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얘 이름이 포차코? 였던 것 같네요. 맞나 봐요. 이름이 이렇게 써있는데 포차코라고 하더라고요. 어렸을 때부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정확히 안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무튼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만약에 주변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선물해주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돈키호테에만 가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술입니다. 이거 원래 노란색이거든요? 왜 지금 하얗냐면 다 먹었어요. 원래는 제가 위스키를 사오려고 했어요. 근데 짐이 너무 늘어버렸네?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캐리어를 또 뭐 가가지고 뭐 다시 짐 정리하고 이러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면세를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. 유자술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샀는데 가격도 되게 괜찮고, 이게 저는 그냥 수나리 같은 유자향 느낌?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유자청으로 만든 듯한 느낌? 유자청 맛이 나요. 그 정도로 진해요. 진한데 알코올도 그렇게 낮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14.7%인데 그래서 만약에 뭐 집들이에 가신다거나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왠지 파티나 뭐 어디 이런 데 가지고 가면 인싸될 것 같은 느낌? 일본 가면 술 많이 사오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술 말고 나는 비교적 레어한 거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한번 사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남성분들도 남성분들인데 특히 여성분들은 되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초콜릿입니다.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. 이거는 뭐 진짜 돈키호테에도 팔고 편의점에서도 팔고 온갖 데 다 팔던데 맛이 여러 개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그냥 선물용이어서 가장 무난한 이 파란색 밀크 사왔고요.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이세요? 이게 맛있다고 해서 구매하긴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건빵이야? 이랬는데 이게 약간 먹었을 때 통밀 쿠키인가?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식감도 좋고 이 초콜릿도 되게 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격 대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? 교토 갈 때 제가 되게 추웠는데 이거를 하나 챙겨갔거든요.
일반적인 초콜릿 먹었을 때보다 확실히 이 쿠키가 큼직큼직하게 붙어있어서 그런가 포만감도 좋고 기념품으로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낱개로 포장돼가지고 봉지에 들어있는 것도 팔아요. 뭐 낱개로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걸 구매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선물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로 된 걸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상자 같은 게 약간 좀 없어 보이지도 않고 좋더라고요. 만약에 기념품 중에 초콜릿 고민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같이 소개해드렸던 초콜릿인데요. 이게 제가 패밀리마트에서 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물로 드려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작게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 지퍼백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저는 이거 한번 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쪽내긴 하는데 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지퍼백으로 되어 있는 게 유익할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비교적 레어하지 않나 이런 느낌?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흔한 것 같다. 너무 좀 너도나도 사와가지고 다른 거를 한번 사볼까? 라고 한다면은 이거 한번 사오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요즘 좀 꽂혀있는 건데요. 자석입니다. 재작년부터인가? 해외여행 가면은 자석 하나씩 이렇게 사오게 되더라고요. 갔던 도시 걸 사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나라 그냥 자석을 사오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도시 이름이 바뀐 걸로 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내가 나중에 나이 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추억하려고 사와가지고 저기 뒤에 냉장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하나씩 붙여놔요. 저게 좀 채워가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? 이런데 여행도 가보고 즐거운 기억이 많았네라고 좀 추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게 되더라고요.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석인데도 여기저기 가격이 좀 더 달라요. 한 이게 같은 건데 980엔, 950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600엔 주고 구매했고요. 근데 좀 더 가서 보니까 500엔, 550엔에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그림이나 이런 거는 선택이 가능하니까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가격이랑 그림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일본 쇼핑 리스트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.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.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일본 여행 계획 중인데 뭘 기념품으로 사와야 할지 모르겠다, 뭘 쇼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